네, 이제 원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영역을 확대하고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한번 이제 사용자의 바깥 방향으로 굴려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사용자 방향으로 안쪽으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굴려주시면 이렇게 축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하실 때는 마우스의 가운데 휠 버튼을 어떤 방향으로 굴리느냐에 따라서 확대가 되어지고 축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다양한 쉐이딩이나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보기 영역 박스 확대도 지금 제가 사용했었던 것처럼 이제 키보드의 단축키를 통해서 활용을 같이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 정리해진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마우스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셨죠? 이제 파워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델을 클릭하던, 툴바를 선택을 하던, 아니면 메뉴를 선택을 하던, 원하시는 대상을 선택을 하실 때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만 간단하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은 한번 정리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버튼을 이제 앞뒤로 굴려주시면 확대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컨트롤 키와 함께 눌러주시면 보다 부드럽게 확대 축소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키와 함께 눌러주시면 원하는 대상을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신 상태에서 가운데로 박스 확대를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면 원하는 부분만 보기 영역 박스 확대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원하는 만큼 각도로 회전을 해주시면 이제 회전이 곧바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부분에 따른 팝업 메뉴, 이제 특별 메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파워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을 하실 때는 마우스에서 가운데 휠 버튼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원하는 만큼 간략하게 회전 기능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실 때는 시프트 키와 함께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원하는 만큼 이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축소를 하실 때는 이제 마우스에서 가운데 휠 버튼을 앞뒤로 굴려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적용을 하게 되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앞뒤로 굴리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확대 축소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 영역 툴바를 설명드렸던 이 오른쪽 보기 영역 박스 확대 기능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마찬가지로 한번 단축키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영역만 박스로 만들어 주시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되어져서 원하는 부분만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제가 이제
설명드린 간단한 키보드와 마우스의 활용법이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보기 영역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른 기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오른쪽에 보기 영역 이제 바라보는 뷰 방향에 해당하는 다양한 툴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쉐이딩,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보기 영역 박스 확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알맞은 크기로 뷰 조절이라는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해당하는 부분인 알맞은 크기로 재조정한다라는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시면 만약에 모델이 원하는 만큼 좀 많이 확대가 되어져 있거나 또 화면에 제대로 보이지 않게끔 이동이 되어져 있을 경우 오른쪽에 있는 알맞은 크기로 재조정한다 라는 아이콘만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그래픽 영역상에 해당 모델이 알맞은 크기로 모두 보여질 수 있도록 자동으로 위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른쪽에 있는 뷰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간단하게 눌러주셔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똑같은 기능을 키보드에서 F6번만 눌러주시면 단축키를 통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다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바라보는 뷰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 네모로 하이라이트를 준 부분은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절하는 툴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바를 제가 하나씩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위에서 내려다보기 플러스 Z 방향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Z 방향에서 바라본 뷰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위에서 내려다본 플러스 Z 방향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이 밑에서 바라본 마이너스 Z축 방향. 그래서 이제 Z축에 해당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툴바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방향에 해당하는 모델 뷰를 그래픽 영역상에서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방향에서 XY 평면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작업을 하고 싶으실 때는 간단하게 플러스 Z 방향에서 바라본 뷰만 눌러주시면 원하시는 뷰 방향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나오는 마이너스 Z축 방향도 한번 눌러주시면 반대 방향인 아래에서 바라본 마이너스 Z축 방향에서 바라본 뷰도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X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방향에서 바라본 뷰 방향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방향이 적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인 좌측에서 바라본 뷰로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Y축 방향으로 하시면 정면에서 바라본 Y축 방향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에서 바라본 Y축 방향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이러한 XY, Z축 방향에서 바라본 부분은 이제 기준이 있어야 이러한 X축, Y축, Z축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작업 좌표계를 따로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작업 좌표계는 지금 이 하단에 보이는 이 월드 작업 좌표계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픽 영역 이제 왼쪽 하단에 보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월드 작업 좌표계를 기준으로 X축, Y축, Z축을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작업 좌표계를 다르게 설정을 하신다면 그 기준이 되는 작업 좌표계에 따라서
이제 방향도 또 달라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X축, Y축, Z축은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 좌표계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라보는 뷰 방향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인 이 ISO 방향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뷰 방향이라는 부분은 3D 모델을 3차원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물체를 이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X축, Y축, Z축과 다르게 물체를 3D 형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ISO 1번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O 1을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ISO 1이 적용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네, ISO 2를 눌러보시면 이번엔 또 다른 꼭지점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3차원 뷰 방향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ISO 3을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조금 더 돌아서 다른 꼭지점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 다음에 ISO 4번 눌러주시면 이번에도 다른 꼭지점을 기준으로 물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3차원 형상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파워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뷰 방향을 사용해서 원하시는 형상을 간단하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ISO를 포함한 여러 가지 축에서 바라본 이러한 뷰 방향도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툴바를 통해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밀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마우스와 함께 키보드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보다 작업 시간이 빨라지게 되고 또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뷰 방향에 해당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써 있는 것처럼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만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키보드의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보시면 지금 화면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키패드에 해당하는 숫자마다 이제 숫자마다 지금 배정이 되어져 있는 축을 간단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키패드를 보시면 아마 5번이 가운데에 배열이 되어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플러스 Z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가운데인 것처럼 위에서 바라본 플러스 Z축도 기준인 가운데 5번에 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X도 왼쪽, 오른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번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인 4번, 6번에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을 기준으로 앞, 뒤인 마이너스 Y, Y도 숫자 키패드 그대로 2번, 8번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컨트롤 키와 함께 바라보는 뷰 방향만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5번을 기준으로 눌러만 주시면 따로 외우실 필요 없이 원하시는 뷰 방향 그대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X, Y, Z축은 5번을 기준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눌러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번은 마이너스 Z축이고요. 그럼 이제 숫자 키패드에서 나머지 숫자인 1397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ISO 1234, 이제 3D 모델로 바라볼 수 있는 ISO 뷰 방향을 순서대로 제공한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번 숫자 키패드를 그 바라보는 축 방향 그대로 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면 따로 외우실 필요 없이 뷰 방향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단축키를 통해서 한번 모델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파워밀상에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컨트롤 5번을 한번 눌러보시면 플러스 Z축인 위에서 바라본 뷰 방향으로 모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해서 컨트롤 4번을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축 방향이 곧바로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4번이 마이너스 X축이라는 부분을 이제 숫자마다 외워서 누른 게 아니라 5번을 기준으로 그냥 왼쪽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해서 5번의 왼쪽인 4번만 간단하게 눌러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와 함께 컨트롤 6번을 한번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뷰 방향인 X축 방향이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2번은 마이너스 Y, 컨트롤 8번은 뒤에서 바라본 Y축 방향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 3, 9, 7번은 한 번씩 제가 눌러보면은 컨트롤 1번은 ISO 1, 그 다음에 컨트롤 3번은 ISO 2, 그 다음에 컨트롤 9번은 ISO 3, 컨트롤 7번은 ISO 4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바라본 방향은 숫자 키패드에서처럼 컨트롤 0번만 눌러주시면 보다 쉽게 아래에서 모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체적인 파워밀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축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이제 키보드에 해당하는 여러 기능들은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파워밀 기본 웨비나를 진행하는 첫날인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사용자분들이 충분하게 습득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앞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